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2019년 5월 16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영상을 통해서 경매 권리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9억대 코너 근린 건물입니다. 지하철 동대문역 1, 4호선 인근에 있습니다.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면책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투자 판단에 근거로 이용하실 수 없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서비스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 업데이트 될 때마다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뜹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입력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언제나 보실 수 있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한번 보시죠. 사건 번호 2018 타경 9198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22일 날 매각이 진행됩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593-5번지고요. 대장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약 31평이고요. 건물 면적 약 94평, 제시의 건물 약 2평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수는 신건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약 9억 9천이고요. 최저 입찰가도 동일합니다. 보증금은 10%인 금액 약 9,900만 원입니다. 원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밑에 보시면 1, 4호선 동대문역이 있는데요. 1번 출구에서 약 도보 6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 보시면 오래된 건축물과 주택이 많고요. 동대문역 하면 역시 패션, 문화거리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동대문역 주변에 우리 본 건물 주변에 주 산업은 이제 봉제, 공장, 의류, 패턴, 디자인 관련된 주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낙찰 받고도 임차인 구할 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리 위치도입니다. 가운데 부분 O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사거리 코너에 건물이 있고요. 땅 모양 보시면 상당히 이쁩니다. 앞부분은 약 한 8에서 10m 도로에 접하고 있고 측면에는 약 4m 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의 건물 계량도와 밑에 내부 구조도입니다. 위아래 같이 보시면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지하에 지층에 밑에 보시면 근생 작업장, 아마 의료 쪽 관련된 작업장일 것입니다. 1층 보시면 현재 할인마트, 슈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근생 작업장, 의료 관련된 또 이런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층과 옥탑이 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주택인데요. 3층 같은 경우는 방 2개,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고 옥탑입니다. 옥탑 이렇게 3층과 옥탑이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탑에도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화살표 방향에 본 경매 물건이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신식 건물보다 좀 낙후된 오래된 건축물이 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9억대 치고 서울 종로에 이런 건물, 경매 물건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가성비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미래 가치도 앞으로 충분히 좋아요.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걸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측면 사진입니다. 외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낙찰 이후에 많은 부분 수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고요. 본건 전경 사진입니다. 1층에 할인마트 사용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작업장, 의류 관련 작업장, 사진상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에도 의류 관련 작업장, 3층과 옥탑에는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측면에 제시의 건물 1층 부분에 있는데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계단실 내부입니다. 건축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이렇게 계단 내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2층을 거쳐서 3층 출입문, 주택으로 가는 출입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3층 부분과 옥탑 부분, 주택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은 정말 잘 들겠네요. 주위에 막힘이 없습니다. 감정평가 현황과 건물 현황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는 2018년 11월 14일 날 했기 때문에 큰 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 상단 보시면 토지 감정가 약 9억이고 건물 감정가가 9,400입니다. 거의 토지 감정가만 반영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건물 현황 보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옥탑까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층은 전용이 약 20평이고요. 2층, 3층은 전용이 19.8평입니다. 옥탑도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약 14평입니다. 지층도 약 20평 되고 있습니다. 밑에 기타란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부터 지상 3층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2종, 위에 보시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면적은 약 31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폭 8m, 그 다음에 4m가 아니고 3m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지하철 동대문역 1, 4호선 환승역 인근에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주변에 단독주택, 다세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시의 건물 큰 사항은 아니지만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인데 약 한 2평 정도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서 권리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보시면 최선 순위 설정일자 근저당 시점이 2011년 7월인데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선순위 대항력 있는 3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2층에 1명, 지하에 1명, 그 다음에 1층에 1명이 있는데 1층은 보증금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차로 인수를 하셔야 되고 현재 차임은 130만 원입니다. 나머지 2층과 지하층은 보증금과 차임이 오픈이 되지 않았으나 제가 볼 때 보증금을 모두 인수한다 하더라도 입찰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비고란입니다.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약 한 200제곱미터인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 310제곱미터다. 면적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옥상 부분이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지 총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시면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층당 면적, 공부상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특별히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용 승인일이 1984년 10월 24일이고 승강기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사용 승인일이 상당히 오래됐지요. 입찰 전에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대목입니다. 건축물 대장 세 번째 장입니다. 3층과 옥탑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옥탑 면적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과 실제 옥탑 현황 괴리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세 관련해서 잠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권 기준으로 입찰가를 썼다고 봤을 때 취득세 합계 금액이 약 3,500입니다. 괴리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은 주택가, 근린 상가 점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상 주거와 상가 부분이 혼용되어 있을 때 면적에 따라 취득세, 취등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입찰 전에 반드시 세무서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세금 부분을 따져 보시고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리분석상 3명의 선순위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모두 다 배당 요구를 안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은 인수해야 됩니다. 나머지 두 부분 얼마나 인수를 해야 되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점유 현황 파악하셔야 되고 낙찰후 인수 금액도 가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입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상 면적은 약 200제곱미터인데 감정평가 현황 면적은 약 310제곱미터입니다. 입찰 전에 해당 관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시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찰하는데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다. 단 대출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이 부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굳이 해당 관청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입찰 전에 뭐니 해도 현 임대 시세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예상 임대 수익률을 반영해야 되니까 임대 시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낙찰 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어떤 임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지 미리 사전히 꼼꼼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요. 본 건물은 1984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입찰 전에 내부 상태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파악하셔서 낙찰로 발생될 수리비용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지하 1층 최소 월세 60만 원, 1층 한 150만 원, 2층 9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3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3층과 옥탑 부분 통으로 놔도 전세 주택 한 1억 5천은 받을 수 있지 않나 평가됩니다. 현재 9억 9천만 원인데 1회 유찰되면 8억입니다. 8억 중반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 금액 1억 5천만 원 회수한다 하면 실제 수리비용 포함해서 최대 7억의 자기 자본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 금액은 더 떨어지는데요. 최대 7억으로 잡고 월 3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앞으로 도시 재생 산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1,4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 최대 7억 투자해서 월 300만 원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데 현재 신권 9억 9천입니다.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시고요. 오늘의 경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